전북 지역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정읍 지역의 경우 마을 전체가 격리되면서 인근 마을까지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온 정읍에선 지난 7일 새로운 보건소장이 취임했습니다. 정읍시가 수개월째 공석이었던 보건소장을 뒤늦게 임명하면서 논란입니다. 김제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과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응급 상황에 처한 지역민들이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7일 밤 10시쯤 김제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매장 등이 불에 타 7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정읍에서는 마을 한 곳 전체가 격리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중심가인 중앙로 일대 상가입니다. 친인척 8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등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상가 상당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번화가지만 갑작스런 확산 양상에 지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빈상가도 많이 생기고 또 임대료나 기타 부수적인 것들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있어도 거의 상가의 출입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은행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상태고 이거 진짜 죽지 못해 사는.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방문도 크게 줄었습니다. 인근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정읍 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문자까지 주민들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읍은 저희가 이제 생활권에 가기 가까워서 자주 나가서 모임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확진자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방문을 좀 자제해달라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조심스럽죠. 집단 감염 여파로 정읍 지역의 모든 어린이집과 아동센터는 휴원하고 노인과 장애인 시설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격리된 정우면 양지마을에는 주민들을 위한 마스크와 도시락, 갈비탕 등 구호물품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많이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연금관리공단, 구세군 등지에서 많이 이렇게 담례가 오고 있습니다. 정읍시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음식을 좀 준비해가지고 각 마을로 이렇게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 제한의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일단은 집에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이라도 맛있는 거 드시면서 좀 이렇게 조금 마음의 위로라도 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정읍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집단 발병으로 동일 집단 격리된 정우면 양지마을 주민들을 비롯해 8일 오후 6시 현재 17명이 확진됐습니다. 정읍 지역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도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이후 정읍에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대응 지휘를 해야 할 정읍 보건소장 자리가 공석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공백 기간이 길어진 탓에 코로나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회관 입구는 노란색 테이프로 봉쇄됐고 주민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추석 연휴 이후 이곳 양재마을에서만 확진자 12명이 발생했습니다. 시는 6일 오전 이 마을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직원이 마을의 출입구를 전부 좀 차단하고 꼭 필요시에는 우리 직원이 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읍시는 이례적으로 지난 7일 보건소장을 임명했습니다. 시가 갑작스레 인사명령을 내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결혼 요인 해소입니다. 그분 정년은 6월 30일이었고요. 공무원수는 작년 7월 1일자로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7월 A 보건소장이 임기를 마치고 공로 연수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1년 넘게 공석이었는데 도내 시군 가운데 보건소장이나 의료원장 자리가 공석인 곳은 정읍시뿐이었습니다.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지니거나 보건 등 관련 직렬에서 5년 동안 근무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는 5년 조건을 충족해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4급 공무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공석이었다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공백 기간에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소장을 모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읍시의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번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10시간이 넘어서야 시민들은 알았고, 확진자가 다녀간 상가 이름도 갑자기 비공개로 바꿔 혼선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보건소장 공백 기간 동안 선임 과장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공석일 경우에는 이게 선임 과장님이 대리를 하게 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님이 역할을 대행을 하신 보건소장 역할을 함께 하셔가지고 잘 메꾸셨죠. 감염병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강도 높게 코로나19 차단에 나선다는 정읍시. 방역을 총괄하는 보건소장을 수개월이 지나 부랴부랴 임명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임실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임실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75% 이하로 한정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감기 걸리기 쉬운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때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참 난감한데요. 감기와 코로나19 증상이 비슷해서 병원을 가야 할지 선별진료소를 찾아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부터 받으라는 것이 전문가와 보건당국의 조언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후통, 발열, 기침. 환절기가 되면 늘어나는 감기 증상이자 코로나19 증상입니다. 코로나도 바이러스 감염이고 감기도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사실 증상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냥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있을 수도 있고 폐렴을 같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으로는 사실 구별이 힘든 상황입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와 보건당국은 일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진단검사를 미룰 경우 감기라면 증상이 악화돼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인을 모른 채 치료를 위해 병원부터 찾을 경우 집단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대다수가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인데다 감기 증상을 진료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합니다. 특히 동네 병원은 공간도 협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늦게 확진될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최근 부산에서는 지역 의원이나 이비인후과 등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증상에도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1차 의료기관을 찾으시고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검사를 권고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올해 환절기.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더불어 날씨가 선선해진 만큼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했습니다. 건조하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물을 수시로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체온 관리를 위해서 외출할 때는 겉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미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도내 14개 지자체 가운데 11개 시군이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제출받아 분석한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 소멸 지수를 근거로 들어 전북의 78.6%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소멸 위기 지역으로 완주군이 올해 새롭게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진입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실의 경우 소멸 지수를 보면 0.187로 고위험군이고 진안과 무주, 장수, 순창과 고창, 부안 등도 지수가 0.2대를 기록해 고위험군으로 진입할 우려가 크다는 전망입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0.5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 소멸 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가운데 0.2에서 0.5 미만은 소멸 위험 진입 단계,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단계로 나눠집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김제시 옥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매장과 주방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7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안에서 불꽃과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김제에서 제정됐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과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월 김제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재정난을 이유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 조사와 보상이 3차례 이뤄졌지만 부안군은 모두 배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빛원전 1호기부터 6호기가 들어설 때까지 부안군이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한빛원전 5, 6호기 건설로 온배수 방류량이 늘어나면서 부안군이 직접 피해 영향권에 들었지만 배제됐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창군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실시간 농업 민원 사항 안내가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을 운영합니다. 이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메신저로 민원을 24시간 즉각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군은 카카오톡 챗봇을 도입해 오는 12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북 지역 키조개 양식장에서 잠수기 어선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안군은 잠수기를 이용한 어선 사용의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사용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안 위도의 경우 180헥타르의 키조개 양식장이 있지만 그동안 잠수기 어선을 사용할 수 없어 전남과 충남 지역에서 허가받은 어선을 빌려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한글날인 금요일 우리 지역 오전 기온은 11도,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기온도 선선해서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자외선 지수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요일에는 최저 기온이 13도, 낮 기온은 24도로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겠고 서해안이나 산지를 중심으로는 다소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낮 기온은 22도를 조금 웃돌겠습니다. 임실 22도, 남원 23도, 그 밖의 지역은 24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대체로 맑다가 다음 주 중반부터는 구름이 조금씩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의 하늘 깨끗한 가운데 제주 등 남쪽 바다를 중심으로 너울이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